한국 계주팀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미디어 센터에서 한 외국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회 가이드북을 넘기던 그의 손이 한국팀 소개 페이지에서 잠시 멈췄죠. 사진 속 4명의 젊은 선수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록도 별로고 세계 랭킹은 순위권 바뀌네. 기자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 미국 팀과 자메이카 팀 소개로 넘어갔습니다. 화려한 프로필과 세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페이지들이었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구공 대신 바통을 선택한 투수, 도망치는 대신 앞으로 달리기로 한 소년, 영원한 2등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청년,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앵커. 4개의 상처받은 꿈이 하나로 합쳐져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는 팀이라고 불린 그들이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바통 하나로 연결된 400m. 그 짧은 거리 안에서 펼쳐질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거대한 스타디움에는 5만 관중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선수들의 열기가 트랙 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이 준비운동을 하는 곳은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한국? 계주에서는 본 적도 없네요. 외신 해설진의 목소리가 중계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카메라는 미국, 자메이카, 영국 선수들만을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었죠. 세계 기록 보유팀들의 화려한 몸짓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동안 한국팀은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무릎을 굽혀 스타팅 블록에 발을 맞춰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거였나?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옆에서 박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니까요. 최강민은 바통을 손에 쥐고 몇 번 던져보며 감각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종목에서 늘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던 그에게 이번 계주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이번엔 다를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바통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김민호는 팀의 막내이면서도 앵커를 맡은 선수였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팀 전체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죠.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예선 첫날 한국팀은 6번째 레인에 배정받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레인으로 다른 팀들의 움직임을 보기 어려운 위치였죠. 출발 신호가 울리자 이태성이 폭발적인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그의 야구 시절 단련된 순발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바통 터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지훈이 바통을 받는 순간 손가락 끝에 스치듯 지나가며 바통이 흔들렸죠.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그 찰나의 실수로 한국팀은 다른 팀들보다 반걸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최강민이 바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간의 타이밍 차이로 인해 속도가 제대로 붙지 않았죠. 곡선 구간에서 그의 특기를 살려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이미 다른 강팀들과의 격차는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김민호가 바통을 받았을 때 한국팀은 7번째 순위에 있었습니다. 결승선까지 100m가 남은 상황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죠. 그의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민호의 마음속 외침이 그의 발걸음에 실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광판에는 9번째라는 성적이 떠올랐죠. 예선 통과권인 8번째보다 한 계단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판독 결과 한국팀과 8번째 팀의 기록 차이가 고작 0.01초였던 것입니다. 이는 패자부활전 진출권을 의미했죠.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야? 이태성이 전광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패자부활전이라도 기회는 기회니까.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죠.
최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 번 더 뛸 수 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린 원래 없던 팀이었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4명의 선수는 서로 손을 맞잡으며 내일의 패자부활전을 다짐했죠. 패자부활전을 하루 앞둔 저녁, 한국팀은 선수촌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던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네 선수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그는 학교 최고의 투수였죠. 스카우터들이 연일 찾아왔고 프로야구 지명은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성아, 너는 정말 타고났다. 감독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선 결승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9번째 이닝, 마지막 타자를 상대하던 중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죠. 회전근 완전 파열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의 구위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야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공 하나 던질 수 없어도 나는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길 수 있다. 재활치료사의 말이 그를 육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활 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점차 달리는 것 자체가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죠. 야구공 대신 바통을, 마운드 대신 트랙을 선택한 것입니다. 박지우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술에 취한 아버지의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새도록 뛰었던 동네 골목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너는 왜 맨날 뛰어다니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죠. 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재능을 알아봤고 육상부에 들어가라고 권했습니다. 달리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중학교 육상부 코치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뛰는 것이 더 이상 현실 도피가 아니라 자신만의 존재 방식이 되었죠. 바통을 받아 전력으로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최강민은 손가락으로 바통을 만지작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2등이겠지.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었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는 늘 준우승이었습니다. 100m, 200m 개인 종목에서 항상 아깝게 1등을 놓쳤죠. 강민이 정도면 잘하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짜 승자로 기억하지는 않았죠. 트로피실에 가면 은메달만 가득했고 상장들도 모두 2등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 종목을 포기하고 계주를 선택했습니다. 혼자서는 1등이 될 수 없어도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계주였습니다. 곡선 구간을 도는 자신만의 기술이 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죠. 김민호는 팀원들의 모습을 하나씩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청소년팀 선발전에서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발선에서 스타팅 블록을 잘못 밟아 넘어진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요. 한 번만 더 뛰어봐. 체육 선생님이 그를 찾아와 했던 말이었습니다. 술과 방황에 빠져있던 그를 끌어올린 한마디였죠. 너 혼자 뛰는 게 아니야. 팀과 함께 뛰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통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실패한 만큼 이 바통만큼은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것이 그가 앵커를 자청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팀의 모든 노력을 결승선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대기실의 침묵을 깨트린 것은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하나의 팀이야. 다른 3명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패자부활전에서 우리가 보여줄 건 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네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야. 이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더 이상 야구선수 출신이 아니라 1번 주자 이태성이야. 지훈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가는 2번 주자입니다. 강민이 바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1등을 해보자. 우리 모두 함께. 4명의 선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내일은 정말로 하나의 팀이 되어 달리겠다는 다짐이었죠. 패자부활전 당일 아침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경기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어서도 그치지 않았죠. 트랙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워졌고 관중석은 예선에 비해 현저히 한산했습니다. 패자부활전은 그냥 형식적인 경기일 뿐이죠. 중계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보통은 예선에서 떨어진 팀들이 체면치레로 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관중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카메라 워크도 예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준비운동을 하며 미끄러운 트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태성이 스타팅 블록에 발을 맞춰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네. 박지훈은 바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으면 바통이 미끄러질 수도 있겠어요. 최강민은 곡선 구간을 천천히 뛰어보며 노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해 보이는데. 커브 구간에서는 원심력 때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았죠. 김민호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비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지만 모든 팀이 똑같은 조건이야. 우리가 더 조심하고 집중하면 돼. 경기 시작 30분 전 한국팀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바통 터치 연습을 여러 번 반복했고 각자의 구간별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첫 번째 터치에서 실수하지 말자. 이태성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지훈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팀이 패자부활전에 참가했고 그중 상위 2팀만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5번째 레인에 배정받았죠. 예선보다는 안쪽 레인이었지만 여전히 강팀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선수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이태성이 스타팅 블록에 발을 맞추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등과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예리해졌죠. 셋. 스타디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태성의 출발은 완벽했습니다. 미끄러운 트랙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줬죠. 첫 50m 구간에서 그는 3번째 순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야구에서 단련된 순발력이 육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바통 터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지훈이 바통을 받으려는 순간 빗물로 인해 손이 미끄러졌죠. 바통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훈이 재빠르게 몸을 숙여 바통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국 응원단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순간 한국팀은 7번째 순위로 추락했죠. 지훈은 바통을 단단히 쥐고 전력으로 달렸지만 이미 다른 팀들과의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2번째 바통 터치는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최강민이 바통을 받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제부터가 진짜야. 곡선 구간에서 그의 특기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는 정확한 라인을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강민의 놀라운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곡선 구간을 도는 그의 자세는 교과서 같았죠. 몸을 적절히 기울이며 원심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1명, 2명씩 추월하며 한국팀은 5번째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바통 터치 구간에서 강민과 민호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민호는 바통을 받자마자 폭발적인 스퍼트를 시작했습니다. 됐어. 아직 시간이 있어.
민호의 마음속 외침이 그의 다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앵커로서의 책임감과 팀에 대한 믿음이 그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죠. 빗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0m 구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한 명씩 추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6번째 팀을, 그 다음 5번째 팀을 제쳤죠. 결승선까지 50m를 남겨놓고는 3번째까지 올라섰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올라오고 있어. 응원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민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2번째 자리에서 골인했습니다. 전광판의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팀은 2번째로 결승 진출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빗속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추격전이었죠. 네 선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해냈다. 이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해냈어. 지훈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기뻐했죠.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결승이야. 진짜 결승에 가는 거야. 민호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진짜 보여줄 경기는 결승전이거든. 빗속에서 이뤄낸 작은 기적이 그들에게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결승 진출권을 획득한 한국팀이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죠. 결승전은 이틀 후였고 그들 앞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한쪽 벽에는 결승 진출팀들의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 자메이카,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8팀 중에서 한국의 시즌 베스트 기록은 가장 늦었죠.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평균 1초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태성이 명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옆에서 박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패자부활전 영상을 다시 보던 중 첫 번째 바통 터치에서의 실수가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바통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죠. 바톤 제대로 줬어야지. 이태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져나온 것 같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꼴찌까지 떨어진 거 알아? 지훈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이태성의 지적이 계속되자 그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만 탓하지 마세요. 태성 형도 반박자 늦었잖아요. 제가 바통을 놓칠 뻔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뭐? 이태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언제 늦었다고? 첫 번째 구간에서 형이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항상 저만 문제라고 하시는데 팀워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최강민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개인 종목에 익숙한 그에게는 팀 내 갈등이 낯설었죠. 얘들아, 이러지 말고.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태성과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고 있을 때 김민호가 나섰습니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서로 탓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야, 너도 봤잖아. 바통 터치에서. 이태성이 말을 계속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민호가 바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통이 전부야. 이태성 형이 빨리 뛸 수도 있고 지훈이가 늦을 수도 있어. 강민이 형이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팀이야.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바통을 탁자 위에 놓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하나야. 태성 형은 야구를 포기하고 여기 있고 지훈이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 서 있어. 강민이 형은 개인 종목 대신 팀을 선택했고 나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뛰고 있어. 이태성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도 주먹을 쥐었던 손을 풀었죠.
미안해, 지훈아. 이태성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결승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저도 미안해요, 형.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또 실수할까 봐.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최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무서워. 개인 종목에서 계속 2등만 했는데 팀에서도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3명이 놀랐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무서운 거네. 그래, 무서워해도 돼. 하지만 무서워한다고 포기할 건 아니지. 이때 감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선수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한 듯 했죠. 얘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감독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선수들 앞에 앉았습니다. 메달?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예상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만큼만 달려. 믿음보다 빠른 다리는 없어. 하지만 감독님, 다른 팀들 기록을 보면. 강민이 말하려 했지만 감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트랙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너희가 패자부활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감독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통 하나가 4사람을 연결하는 거야.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너희는 어떤 팀과도 싸울 수 있어. 감독이 바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통에는 너희 각자의 꿈이 담겨 있어. 그 꿈들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선수들은 감독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팀워크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내일 하루 더 연습하고 모레 결승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민호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한 번 만들었어. 한 번 더 못 만들 이유는 없잖아. 네 선수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진 그들이었습니다. 내일의 훈련과 모레의 결승전을 위한 진짜 팀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죠. 결승전을 하루 앞둔 밤 한국팀은 선수촌을 벗어나 근처의 작은 연습 트랙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훈련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죠. 어두운 밤하늘 아래 홀로 켜진 조명등이 트랙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연습해도 되는 건가? 이태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트랙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들렸죠. 괜찮아. 경비원한테 허락받았어. 민호가 대답하며 준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명은 각자의 구간으로 흩어져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식 경기와 똑같은 거리로 배치되었죠. 1번 주자 이태성은 스타팅 라인에, 2번 주자 박지우는 첫 번째 바통존에, 3번 주자 최강민은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리고 앵커 김민호는 마지막 바통존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민호의 신호와 함께 이태성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죠. 야구에서 단련된 순발력이 깨끗한 스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50m를 달려 지훈에게 바통을 넘기는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바통을 받자마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뛰어왔던 그에게 달리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받은 바통을 뒤에 있는 동료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강민이 바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손을 뻗었죠. 받아. 지훈의 외침과 함께 바통이 강민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터치였습니다. 곡선 구간에서 강민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정확한 라인을 유지하며 달렸죠. 개인 종목에서 늘 아쉬웠던 그였지만 팀의 일원으로서는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곡선을 도는 그의 자세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마지막 바통 터치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강민의 발소리를 들으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지금 강민의 신호와 함께 바통이 민호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팀의 모든 노력과 희망을 등에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100m를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에게 이 바통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의 믿음이자 자신의 재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이 끝났을 때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 느낌이야. 이태성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바통 터치가 훨씬 부드러워졌어. 지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한 번 더 해보자. 강민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두 번째 연습에서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최고 스피드로 달렸지만 바통 터치는 오히려 더 정확해졌죠. 며칠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습을 거듭하면서 4명의 움직임은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400m를 달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각자의 개성은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바통의 감촉, 동료의 발소리, 호흡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졌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민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경기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마지막 연습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호흡이 완벽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바통이 넘어가는 순간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태성의 폭발적인 스타트, 지훈의 안정적인 가속, 강민의 완벽한 곡선 주행, 그리고 민호의 강력한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4명은 트랙 중앙에 둥글게 앉았습니다. 조명등 아래서 바통을 가운데 놓고 서로를 바라봤죠. 이 바통은 실패도 좌절도 과거도 담고 있다. 민호가 바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꿈도 미래도 담고 있어.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 이태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낼 거야. 강민이 바통에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 결승선까지.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명의 손이 바통 위에 포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결속이었죠. 내일 결승전에서 그들이 보여줄 것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4개의 꿈이 하나로 합쳐진 기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죠. 결승전 당일 메인 스타디움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빈자리 없이 들어차 있었고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거대한 전광판에는 남자 400m 계주 결승전이라는 문구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웜업 구역에 나타났을 때 다른 팀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팀의 한 선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팀이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한국이야? 자메이카 팀 선수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참가에 의의가 있는 팀이라고 봐야죠. 외신 해설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결승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메이카, 영국 같은 전통 강팀들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중계진은 계속해서 우승 후보들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팀은 세계 신기록 보유팀이고 자메이카는 개인 최고 기록들의 합계가 가장 빠릅니다. 영국도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아시아 대표로 참가한 한국이라고 짧게 소개할 뿐이었죠. 카메라도 주로 미국, 자메이카, 영국 팀만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은 스타팅 블록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압도적이었지만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게 호흡했습니다. 박지훈은 첫 번째 바통존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의 관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뛰어왔던 그에게 이 순간은 오히려 익숙했죠. 최강민은 곡선 구간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1등을 해보자. 개인 종목에서 늘 아쉬웠던 그였지만 팀의 일원으로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앵커로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팀의 모든 노력을 결실로 만드는 역할이었죠. 내가 놓치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오히려 그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인 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타디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번 레인 독일, 2번 레인 일본, 3번 레인 캐나다, 4번 레인 미국, 5번 레인 영국, 6번 레인 자메이카, 7번 레인 한국, 8번 레인 프랑스. 한국팀은 7번 레인에 배정받았습니다. 바깥쪽 레인이었지만 예선이나 패자부활전보다는 안쪽이었죠. 나쁘지 않네. 이태성이 레인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선수 소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팀이 소개될 때마다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미국 팀이 소개될 때는 스타디움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렸고 자메이카 팀 차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 레인 대한민국. 아나운서가 한국 팀을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있었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소소했죠. 하지만 한 구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열심히 응원하는 한국 관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선수가 손을 들어 인사할 때 카메라가 잠깐 그들을 비췄습니다. 해설진이 간단히 소개했죠. 한국팀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 진출한 팀입니다. 아시아 기록 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말 시작이다. 민호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보여주자.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보자.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스타팅 블록에 발을 맞추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옆 레인의 프랑스 선수와 6번 레인의 자메이카 선수가 보였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선수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스타디움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셋.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 스타디움에는 오직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팀의 네 선수는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의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국팀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8명의 선수가 일제히 스타팅 블록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태성의 반응 속도는 완벽했죠. 야구에서 단련된 순발력이 그를 다른 선수들과 동등한 출발선에 세워주었습니다. 첫 30m까지는 미국, 영국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설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외신 해설진은 여전히 미국과 자메이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첫 번째 바통존에 접근할 때 그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그의 외침과 함께 박지훈이 손을 뻗었죠. 바통이 완벽하게 전달되는 순간 두 사람의 며칠간 연습이 빛을 발했습니다. 지훈은 바통을 받자마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훈련 덕분에 가속이 부드러웠죠. 놀랍게도 그는 한 명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을, 그 다음 캐나다를 제쳤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외신 해설진도 이제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의 순위 표시에서 한국이 4번째까지 올라와 있었죠. 두 번째 바통 터치가 다가왔습니다. 최강민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지훈의 접근을 기다렸죠.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바통이 강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이 받은 바통과 함께 곡선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번 레인의 자메이카 3번 주자가 바통을 받는 순간 아주 잠깐 멈칫했던 것입니다. 바통 터치에서 미세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았죠. 자메이카 선수의 그 찰나의 주저함을 놓치지 않은 강민이었습니다. 평소 개인 종목에서 늘 아쉬웠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죠. 곡선 구간에서 그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강민이 자메이카를 추월합니다.
해설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민은 자메이카 선수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바깥쪽에서 깔끔하게 추월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곡선을 돌며 강민은 더욱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영국과 미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국이 3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외신 해설진도 이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마지막 바통존에 접근했습니다. 김민호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강민의 외침과 함께 바통이 민호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민호가 바통을 받는 순간 한국팀은 놀랍게도 2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미국만 남아 있었죠. 스타디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해설진이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팀의 모든 노력을 등에 짊어지고 마지막 100m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 팀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어젯밤의 연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발걸음에 실렸습니다. 김민호가 미국의 앵커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민호와 미국 선수가 거의 동시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자메이카의 앵커가 맹렬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50m 민호는 이를 악물고 더욱 속도를 올렸습니다. 안 돼, 여기서 놓칠 수는 없어. 그의 마음속 외침이 다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선수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0m, 20m, 10m. 민호와 미국 선수가 거의 나란히 결승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메이카와 영국도 바로 뒤에서 따라붙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 민호가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선수도 골인했죠. 육안으로는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었습니다. 사진 판독입니다. 해설진이 소리쳤습니다. 전광판에는 사진 판독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죠. 스타디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선수들도 결과를 알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을 해벌떡거리며 팀원들을 바라봤죠. 이태성, 지훈, 강민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드디어 전광판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등 대한민국 37초 83, 2등 미국 37초 84, 3등 자메이카 37초 85, 0.01초 차이로 한국이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언벌리버블. 외신 해설진이 경악하며 소리쳤죠.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광판에 한국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스타디움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각국 선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참가에 의의가 있는 팀이라고 평가받던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4명의 선수는 트랙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태성이 먼저 민호를 끌어안았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구를 포기하고 육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박지우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도망치듯 뛰었던 그 골목길들이 떠올랐죠. 이제 정말 도망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달려온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팀원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최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광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1등. 정말 1등이야. 개인 종목에서 평생 2등만 했던 그가 드디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김민호는 바통을 하늘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그의 외침이 스타디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과 자메이카 선수들도 한국팀에게 다가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
미국의 앵커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메이카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죠.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신 해설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겨우 결승에 진출한 한국이 세계 신기록에 근접하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승리는 없을 것 같네요. 한국 해설진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이태성, 박지훈, 최강민, 김민호 네 선수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시상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선수는 서로 손을 잡고 시상대를 향해 걸어갔죠. 관중들의 박수가 계속 이어졌고 각국의 카메라가 그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한국팀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는 4명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애국가가 연주되기 시작했고 선수들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통을 함께 들어올리는 그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죠. 그 바통에는 각자의 아픈 과거와 꿈,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었고 바통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덧붙였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귀국길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태극기가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었죠. 네 선수는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주 경기에 참가한 4명의 아이들이 스타팅 라인에 서 있었죠. 나 민호 형처럼 마지막 주자 할래.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강민 형처럼 곡선 구간 담당. 다른 아이도 손을 들었죠. 우리도 절대 바통 떨어뜨리지 말자. 세 번째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네 아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첫 번째 아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바통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 바통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에게 차례로 넘어가며 꿈도 함께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대 못 이긴다던 한국, 패자부활전에서 세계 1위가 되다. 4개의 꿈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기적.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바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닌 한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바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통에는 희망이, 용기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죠. 바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꿈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적도 계속 이어집니다.